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 한승호 원장입니다. 여러분을 높은 산에 오르기까지 도와드리거나 전문가입니다. 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몇 해 전에 설악산을 등정한 적이 있는 등산화 신고 그리고 파카 옷을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아주 높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중간 정도에 세상에나 여성 정장,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같이 등산을 하고 있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거의 오색 약수 거기까지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들잖아요. 발이 아프고 결국은 신발을 벗어들고 하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높이 있으세요? 높은 산에 가려면 준비가 달라야 돼요. 또 나지막한 산이라면 집에서 보통 조깅하거나 산책할 때 신던 운동화만 신어도 충분합니다. 미국 중앙교육통계국 NCES라고 하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사립학교는 3,62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세컨드리 스쿨 또는 하이스쿨로 분류를 합니다. 중고과정, 고등과정이 있는 학교들. 그 중에 보딩스쿨은 보딩 비율에 따라서 300개냐 400개냐 그런데 대략 350개 정도 있는 걸로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립학교, 그 중에 세컨드리와 하이스쿨은 23,529개입니다. 감이 좀 잡히시나요? 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의 10분의 1 수준이다. 보딩스쿨은 일반적으로 학생들 좀 까다롭게 뽑으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해서 대학 입학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에 프랩 또는 프레퍼리토리, 프랩스쿨이라고 명칭을 붙인 곳들이 많아요. 가끔 무슨 학원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프랩 붙었다고 대학 예비학교, 준비학교라고 학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학교를 평가하는 사이트에 따라서는 사립학교의 스쿨 포커스를 컬리지 프레퍼리토리로 분류합니다. 보통 사립학교들이 전인적인 교육, holistic education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좀 비교가 되죠. 어쨌든 데이스쿨은 통계상 그 중에 3,300개입니다. 그죠? 이 데이스쿨은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이 80% 정도고요. 종교적 배경에는 개신교계와 가톨릭계가 주류입니다. 우리나라 대안학교 중에 인가, 비인가 다 포함해서 종교적 배경인 학교가 많습니다. 종교적인 신념, 다시 말하자면 신앙이 중요하다고 학교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가보면 신앙교육을 잘하는 훌륭한 곳들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어요.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또 소위 말하는 시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는 만큼 못 주고 열정페이를 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선생님이 자주 바뀌고 커리큘럼이 불안정합니다.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고요. 시설, 어느 시설에 한 편을 쓰거나 운동장 없는 곳 대부분이고요. 대학에 진학할 때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칼리지 카운슬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억지스러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방향을 못 잡고 그냥 오색약수터에 그냥 신발 신고 갔다 오거나 설악산 말고 관악산에 갔다 올 아이들을 설악산 또는 에베레스트에 가야 되는 것처럼 몰아채우는 곳들까지 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편으로 미국 고등학교 학비는 국내 일반 고등학교보다 좀 비쌉니다. 자사고보다 조금 비싸지만 국제학교들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경제적인 곳들이 있습니다. 데이스쿨 중에 특별히 그렇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죠. 어쨌든 미국에 유학한다면 고등학교 학비는 시작이에요. 4년의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그것만 내면 되느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대학인데 대학 갈 때에 대한 비용은 훨씬 더 비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책 누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미래교육연구소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찌됐건 부모님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선택할 수 있는 데이스쿨, 크리스찬 학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쏟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딩에 갈 아이들, 준비된 아이들, 대청봉에 오를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부모님 소득이나 또는 경제적인 사정이 한라산도 아니고 서울 뒷산 남산 오를 수준이라 그런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억지로 올라가면 신발 벗고 내려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 종교적인 신념,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데이스쿨 얼마든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의 개신교 계열 학교들도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신앙이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톨릭이 그 가치가 그 한국의 개신교적인 관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보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면 그에 걸맞는 학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교단, 교구,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하면서 그 신앙교육을 시켜주세요. 바이블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졸업 필수 학점으로 종교 교육을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를 저희가 크리스찬 사립이라고도 분리를 하는 거죠. 데이스쿨이니까. 데이스쿨은 아시잖아요. 등하교를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하는 곳에 가는데 그 홈스테이는 교회 또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그 교인들 중에서 찾게 되고요. 그래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겁니다. 비용을 보조를 해주니까요. 보딩스쿨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다. 보딩스쿨 평균 비용 300여 개 교회 61,125달러가 오늘까지 평균 비용인데요. 데이스쿨 평균 비용 33,000달러가 오늘까지 평균입니다. 비용이 절반 정도 되죠. 재정보조가 데이스쿨에 있나요? 데이스쿨은 이미 재정보조를 교단 교구에서 학교에다가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지금도 선생님 때문에 고민, 커리큘럼 때문에 고민, 졸업하고 대학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 시설 때문에 아이들이 고민 중이시라면 데이스쿨 훌륭한 선택입니다. 어떤 학교 골라야 되는지, 학교가 몇 개 있는지 리스트 주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락하십시오. 미래교육연구소가 답입니다.